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포티하고 역동적이며 아름답고 정말 매력적인 SUV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 그룹 중 하나인 폭스바겐 그룹의 차량입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워진 쿠프라 테라마르에 관한 이야기이고,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내, 외관, 소재 품질 등 전체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 테라마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차량을 직접 주행하는 별도의 영상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도로 위에서 이 차가 어떻게 달리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쿠프라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저는 쿠프라가 시장에 견고한 차량을 선보이는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차량은 폭스바겐 그룹과 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첨단 기술과 편의사양, 안전기능, 실내의 우수한 소재, 그리고 외관의 멋진 디자인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하며 강렬하고 공격적인 디자인의 차량을 찾는다면 가격, 품질, 그리고 제공되는 사양면에서 최고의 조합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차량에 대한 기술 정보와 가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 테라마르가 어떤 차량이고 무엇을 제공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이 차량은 헝가리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새롭게 출시된 아우디 Q3와 동일한 플랫폼에서 제작되었으며 이미 공개는 되었지만 아마도 앞으로 몇 달 안에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멋진 점은 이 차량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새로운 아우디 Q3도 운전해 봤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새로운 폭스바겐 티구안과도 같은 플랫폼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크기 면에서도 거의 비슷한데 이 차량은 포르멘토르보다 약 7cm 정도 더 깁니다. 그래서 약간 더 크고 또 다른 플랫폼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르멘토르는 구형 플랫폼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티구안과 새로운 Q3가 사용하는 신형 플랫폼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에는 스포츠 서스펜션과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티구안보다 10mm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단순히 더 역동적이고 아름답고 스포티하게 보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기본으로 스포츠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또한 10mm 더 낮아서 멋진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 꼭 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이 기본으로 제공되지만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DCC, 즉 다이내믹 셰시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댐퍼에 이밸브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 정말 놀랐습니다. 제 말은 DCC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꼭 선택하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15단계의 편안함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편안하거나 단단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최근 몇 년간 시장에 나온 서스펜션 중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CC는 옵션입니다. 이건 이 차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디젤 버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약간의 단점이죠. 하지만 1.5L TSI와 마일드 하이브리드 150마력 엔트리 레벨 기본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2L TSI 204마력 사륜구동 또는 VZ로서 265마력 사륜구동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버전도 있는데 1.5L TSI입니다.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204마력을 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곧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모델에는 배터리도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곧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서 더 강력한 버전인 272마력 VS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트리 레벨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1.5의 시작 가격은 96.99유로입니다. 여기에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큐프레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옵션과 구성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원하는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내부를 살펴볼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Z 모델의 가격은 48, 665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라마르 VZ, 즉 모든 패키지가 포함된 가장 고가의 버전은 브레이크, 다른 색상의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더욱 퍼포먼스 지향적인 외관 등 다양한 요소가 추가되어 56 영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은 일종의 엔트리 레벨이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시작 가격은 42, 861호입니다. 여기서부터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차량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델이 가장 균형 잡힌 버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1.5리터 TSI 직렬 4기통 엔진과 116마력의 전기 모터가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150마력을 내지만 총 시스템 출력은 203마력 350Nm이며 이 모든 것이 6단 자동 DSG 변속기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변속기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최고 속도는 시속 205km이고 0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8.3초가 걸립니다. 이 차량은 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120km VLTP 기준까지 주행 가능하며 이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또한 인상적인 점은 배터리 용량이 총 25.8kWh이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19.7kWh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요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렇게 큰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의 기존 라인업을 보면 이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차량이 전기 모드로 100km 이상 주행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차량의 소비량은 물론 충분한 배터리가 있을 때 기준으로 연료는 0.5리터의 배터리에서 17.6kWh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 역시 다른 폭스바겐 그룹 차량들처럼 매우 인상적인데 AC에서는 11kW, DC에서는 최대 50kW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멋진 점은 이전이나 다른 차량들과 달리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AC뿐만 아니라 DC로도 충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트렁크 공간은 400리터이고 엔트리 레벨 버전인 1.5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는 최대 530리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2 배출량은 10g, 연료 탱크 용량은 45리터, 회전 반경은 11.5m입니다. 또한 맥펫은 독립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으며 후면에도 독립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DCC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두 개의 밸브 시스템 압축과 리바운드를 통한 댐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기능이죠. 폭스바겐 그룹이나 쿠프라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가능하다면 항상 DCC 옵션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테라마르에서도 이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옵션을 추가하고 다른 옵션 하나는 뺄 것 같습니다. 글쎄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를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옵션은 거의 1영유로 정도 하거든요. 이 차량에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없지만 그 대신 DCC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가 가장 중요한 기술 데이터와 정보였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에 대해 잠깐 이야기한 뒤 실내로 들어가서 인테리어, 소재 품질, 멀티미디어 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먼저 항상 그렇듯이 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키는 스코다나 폭스바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키입니다. 저는 이 키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모양도 좋고 기능도 잘 작동하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이 키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차량 잠금, 잠금 해제, 그리고 트렁크 열기입니다.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곧 보여드리겠지만 이 차량은 키리스 엔트리 기능도 있어서 키 버튼을 매번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차의 잠금을 해제하면 아주 멋진 애니메이션도 함께 나옵니다. 밤에는 정말 멋지게 보이고 전면과 후면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게 보입니다. 화면에 이미지를 추가해 보거나 아니면 제 편집자가 밤에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에 넣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아우디는 현재 시장에서 조명 시스템 면에서 최고 중 하나이고 이제 쿠프라도 조명 시스템과 애니메이션 측면에서 확실히 상위 5위 10위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프라 테라마르는 조명 시스템 디자인 면에서 최고의 디자인 중 하나에서 멀지 않습니다.
물론 전부 풀 LED이고 모든 것이 LED입니다. 이제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정말 빠르게 열립니다. 이 점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 본 트렁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열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닫고 싶을 때는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트렁크가 중간에 멈춥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잠기게 됩니다. 또한 모든 창문을 열고 싶으면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를 수도 있습니다. 앞쪽에는 참고로 이중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뒷좌석에는 일반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창문을 한 번에 닫고 싶을 때는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모두 닫힙니다. 전동식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탑재되어 있어서 차량을 잠그거나 열 때 매우 편리합니다. 좁은 주차장에 주차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또 하나 멋지고 흥미로운 점은 바로 사이드미러입니다. 사이즈가 꽤 작아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대면 문이 잠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차량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나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이 차의 문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정말 좋아요. 뒷문뿐만 아니라 앞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문 모두 소리가 똑같이 납니다. 다른 차들에서는 보통 뒷문 소리가 더 좋고 앞문 소리가 덜 좋은데 이 차는 소리가 꽤 좋아서 품질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외관 디자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 몇 년간 큐프라가 사용해온 디자인 언어와 마찬가지로 이 테라말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채널에서 이미 타바스칸이나 포르멘토르를 보셨을 거예요. 이 차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 공격적인 외관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이죠. 2025년까지도 충분히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이 이 차를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길에서 운전할 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차거든요. 아름다운 라인, 공격적인 라인, 그리고 스포티한 라인이 모두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로 이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 꽤 행복하고 자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라인들이 정말 멋지고 모든 것이 독특해서 다른 어떤 차와도 닮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티구안이지만 다른 형태와 다른 차체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물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쿠프라가 디자인적인 면에서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보여준 모습에서 정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면부를 보세요. 보닛과 헤드램프, 범퍼가 얼마나 아름답고 공격적인지 모든 것이 정말 특별하고 멋져 보입니다. 어쨌든 또 흥미로운 점은 지상고가 꽤 높아 보인다는 사실인데 저는 그 점이 꽤 마음에 듭니다. 비록 티구안보다 10mm 낮지만 포르멘토르보다는 더 스포티하진 않아요. 포르멘토르는 조금 더 낮게 앉아 있고 스포츠 서스펜션도 적용되어 있죠. 어쨌든 20인치 휠도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20인치고 꽤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연비가 좋은 차를 원한다면 18인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인치가 정말 환상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휠 디자인도 정말 멋집니다. 여기 지붕에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없지만 약 1유로의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루프는 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블랙글로시 루프레일과 라디오 안테나가 있는데 현대적이고 멋집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확장된 스포일러가 있어서 정말 스포티하고 멋지며 이 주변의 라인도 아름답습니다. 와이퍼가 있고 뒷슈리는 열선이 들어가 있으며 측면 창문도 선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랙글로시로 마감된 창문 사이의 전환 부분도 정말 멋집니다. 여기 창문 주변에는 놀랍게도 이 고무 마감이 있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도 블랙글로시 같은 마감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디자인이 좀 더 완성도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저처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실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뒤쪽에는 이 아름다운 테일라이트와 방향지 시등이 있는데 약간 3차원적인 느낌을 줍니다. 정말 흥미롭게 보입니다. 옆면에는 테라마르라는 글씨가 있어서 어떤 차, 어떤 모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테일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안개등과 후진등이 양쪽에 있고 모두 LED입니다. 이 LED는 차량 뒷면 전체를 가로지르며 중앙에는 로고가 조명으로 밝혀져 있고 일종의 테일라이트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조명 시스템에 관해서라면 이 테라마르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소 중 하나이고 최근 몇 년간의 쿠프라 차량들에서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뒷면에는 구리색으로 쿠프라 로고가 적혀 있어서 정말 멋져요. 그리고 조금 아래에는 번호판을 비추는 LED 조명이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보여드릴게요. 측면에는 라이트 반사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후면에 6개의 센서, 전면에도 6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라이트 반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배기구 없이도 멋지고 공격적인 범퍼를 시뮬레이션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정말 멋져 보입니다. 이렇게 에어 디퓨저를 시뮬레이션한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견인구리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가 있다면 최대 200kg까지 견인할 수 있어서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범퍼도 정말 공격적이고 멋지게 생겼어요. 네,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45리터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열 수는 있지만 지금은 엔진이 켜져 있어서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연료 탱크, 즉 휘발유 탱크이고 45리터 용량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에는 손잡이가 있는데 이것도 정말 흥미롭고 세련되게 보입니다. 비록 제가 앞으로는 도어에 통합된 손잡이를 보고 싶긴 하지만 지금 손잡이도 꽤 세련되어서 크지 않고 차량의 공기역학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 이 미러는 다른 형제 차량들에 비해 더 작습니다. 티구안에서는 미러가 조금 더 크고 예를 들어 스코다도 더 큰 미러를 사용하지만 이건 오히려 좋은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인데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주행할 때 훨씬 더 공기역학적이어서 미러캡에서 나는 소음이 적게 들립니다. 여기에는 LED 방향지시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60도 카메라를 위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사각지대 경고등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각지대 경고등은 실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승 때 보여드릴 거고 실내에 들어가서도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앞유리에는 빛과 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고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교통속도 제한 표지판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모든 안전기능과 연동되어 차선 유지, 가속, 제동, 거리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이 작동합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테라마르에는 휠 주변에 플라스틱 보호대가 없습니다. 도어 하단에는 보호대가 있지만 휠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긁게 되면 윙이나 해당 부위 전체를 다시 도색해야 합니다. 어쨌든 전체를 다시 칠해야 합니다. 좋은 점은 디자인이 완성형이라서 보기에는 좋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만약 손상이 생기면 플라스틱만 따로 교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제가 큐프라 차량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무광 컬러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차를 무광 컬러로 갖고 싶어요. 저는 무광 컬러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스포티한 디자인과도 잘 어울려서 무광 컬러가 이 테라마르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를 구매하실 때 꼭 이 점을 고려해 보세요. 조금 더 낮은 20인치 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림도 정말 멋지고 다른 옵션들도 꽤 흥미로워 보이지만 이 림이 차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앞쪽에는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와 일반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한국 타이어도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벤투스 에보입니다. 이 타이어는 여름용 타이어로 주행 성능 등에서 요즘 시장에서 가장 좋은 타이어 중 하나입니다. 평가도 매우 좋습니다. 뒷부분에도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와 일반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마르 VZ에는 기본으로 그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는데 기억하신다면 색상으로 도색되어 있고 거기에 CU 프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앞쪽에는 사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앞쪽 보닛은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고도 잘 어울립니다. 옵션 사양인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기본은 풀 LED지만 옵션으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는 야간에 적응형으로 작동하며 다른 교통 참가자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릴 예정, 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런 삼각형 모양의 방향 지시 등이 주간 주행 등으로 바뀌는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면 여기 메인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보입니다. 조금 아래쪽에는 안개등이 있는데 헤드램프와 같은 색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말씀드린 대로 센서가 6개 있습니다. 이 부분엔 아주 큰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 차량은 공기역학 개선을 위해 큰 에어 인테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을 보면 특별한 그릴이 있습니다. 다른 차들과는 다르게 흥미롭고 독특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는 상어코처럼 생긴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는 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안전 기능을 위한 레이더가 있습니다. 비상제동이나 오토파일럿, 트래블 어시스트 같은 기능들이죠. 그리고 여기 그릴은 정말 큽니다. 제 손 전체가 안에 들어갈 정도예요. 그리고 이 그릴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기 때문에 공기가 바로 라디에이터로 들어가서 여러 부위를 식혀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흥미로운 디자인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왼쪽에는 충전 포트가 있는데 AC는 11kW, DC는 최대 50kW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보닛 아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보닛을 엽니다. 보닛은 작고 자동으로 열리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법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50마력의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모두 고전압 시스템이고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총 204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전륜구동 방식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퓨즈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와이퍼용 냉각수, 엔진용 냉각수, 그리고 여기는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 보닛 아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트렁크에는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렁크 공간입니다. 여기 위에는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트렁크를 수동으로 닫을 수 있는 손잡이도 2개 있습니다. 입구가 꽤 네모나고 넓어서 입구 기준으로 보면 큰 짐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입니다. 외관도 꽤 좋아 보입니다. 입구 쪽에는 플라스틱 마감이 있고 깊이는 약 2cm 정도지만 거의 평평한 바닥이라서 짐을 넣고 빼기에 아주 좋습니다. 양쪽에 LED 조명이 있어서 트렁크를 아주 밝게 비춰줍니다. 모서리마다 고리가 있고 아래쪽에도 고리가 있으며 이 부분에도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리 키트나 구급 상자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왼쪽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바로 12V 포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량에는 12V 포트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정말 유용하죠.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소켓도 함께 제공됩니다. 놀랍네요. 요즘 트렁크에 소켓이 있는 차가 얼마나 될까요?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쿠프라 정말 잘했어요. 바닥 아래에는 공간이 적은데 이 모델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단점이지만 그래도 오른쪽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남아 있어서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배터리, 연료 탱크 등이 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트렁크에서 또 마음에 드는 점은 이 주변 카펫의 품질입니다. 꽤 좋은 품질로 느껴집니다. 이제 좌석을 접고 싶다면 40, 20, 40 비율로 접을 수 있는데 이건 정말 훌륭합니다. 긴 물건을 싣고 싶을 때는 여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앞으로 밀면 스키 같은 큰 물건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고 동시에 2명의 승객도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석을 접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옆으로 가야 해서 트렁크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맞나요? 여기에는 더 이상 그 버튼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이시죠? 왜냐면은 여기 안전벨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좌석을 접고 싶으면 여기서는 할 수 없어서 그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여기로 와서 여기 끈 보이시나요? 이 끈을 그냥 당기면 좌석이 접히고 접힌 상태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해볼게요. 여기서는 할 수 없어요. 여기로 와서 이렇게 끈을 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눌러주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고정이 되면 여기저기 느슨하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간입니다. 이게 접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거의 평평한 바닥이 되지만 여전히 트렁크에 큰 짐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시트 사이의 전원도 정말 멋져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실용성을 더해주기에도 아주 좋아요. 옆문을 열면 여기 꽤 괜찮은 공간이 있어요. 엄청 넓진 않지만 들어가기엔 충분히 괜찮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전환이 잘 되어 있어요. 이 전환이 마음에 들어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품질도 일부는 직물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아요. 다리 공간 쪽에는 변속기 터널이 크긴 하지만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남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제 여기 문 쪽을 보면 한 장으로 된 창문이 하나 있고 내리고 싶으면 내릴 수 있습니다. 내릴 때는 느리게 내려가지만 좋은 점은 거의 끝까지 내려가서 매우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릴 때는 꽤 빠릅니다. 문 디자인도 꽤 멋지고 아주 독특합니다. 이런 독특한 구리 장식과 정말 멋진 핑거핸들이 있는 건 다른 어떤 차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는 스피커가 하나 있고 아래쪽에도 또 다른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주변의 소재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또한 꽤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고 조금 더 위쪽에는 정말 흥미로운 트림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이 흥미로운 트림이 있습니다. 조금 아래쪽에는 꽤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입구는 아까 보셨듯이 꽤 괜찮아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입구 양쪽에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도 이곳에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점은 좌석을 접을 때마다 항상 안전벨트를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좌석을 조절해서 등받이를 곧게 세우거나 약간 젖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5cm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 스트랩을 당기면 원하는 위치로 둘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세요. 약 15에서 20c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더 필요하면 등받이를 완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정말 유용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이고 참고로 완전히 뒤로 젖혔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걸 당기고 밀면 완전히 뒤로 젖힐 수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이 입구인데 꽤 큽니다. 이것들이 좌석입니다. 좌석에 관해서도 몇 가지 구성,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물 가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처럼 측면에 친환경 가죽이 들어간 마이크로 파이버 소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옵션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저라면 이 구성을 선택하겠습니다. 디자인도 아름답고 품질도 훌륭하며 그리고 좌석의 외관도 마음에 듭니다. 또한 좌석의 또 다른 장점은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인데 좌석을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단순히 세팅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좀 보세요. 이 차는 단순히 스포티하고 멋지고 역동적으로만 세팅된 게 아니라 실용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 트렁크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렁크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좌석을 이렇게 접어서 엄청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더 크고 부피가 큰 물건을 싣고 싶을 때 정말 훌륭한 해결책이 될 거예요. 한 손으로 하기는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게다가 좌석에는 여기 옆면 지지대가 있고 가운데 좌석도 꽤 괜찮습니다. 꽤 밝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개의 컵홀더가 있는 암레스트도 있습니다. 물론 변속기 터널도 있는데 비교적 큰 편입니다. 앞좌석 뒤에는 이런 흥미로운 디자인과 함께 약간의 직물 소재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친환경 가죽이고 뒷좌석 뒤쪽에는 플라스틱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석에 맞게 좌석을 이미 조정해놔서 제 자신 뒤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여기 송풍구가 있습니다. 와, 이 송풍구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네요. 주변에 이런 구리색이 들어가 있어서 느낌이 좋아요. 작지만 정말 유용합니다. 여기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에는 USB-C 포트 2개가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공간에 관해서는 이미 운전석에 맞게 좌석을 조정해 두었습니다. 이게 제 공간입니다. 저는 173cm인데 공간이 충분히 남아요. 앞좌석 아래로 다리를 쭉 뻗을 수 있고 여기 앉아도 아주 편안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머리 위에 손가락 5개, 거의 6개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남아서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참고로 이 뒷좌석에서도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아마도 뒷좌석 중에서 가장 좋은 스포츠 시트 중 하나일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바로 이 측면 지지대가 있어서 솔직히 앞좌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지지대가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자세이고 원한다면 등받이를 곧게 세우거나 조금 더 뒤로 혹은 완전히 뒤로 젖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편안함을 느끼고 이 어깨 지지대가 마음에 들어요. 어깨를 받쳐주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여기 창문도 꽤 크고 이 창문 덕분에 시야도 꽤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팔걸이도 부드러워요. 또한 문 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는데 이건 밤에 보여드릴게요. 삼각형 무늬가 있어서 정말 멋져 보여요. 그리고 물론 위쪽에는 손잡이와 옷걸이도 있고 차량에는 텍스타일 소재가 사용되어 있는데 품질이 꽤 좋아요. 폭스바겐 그룹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LED도 있어요. 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제 가운데로 가볼게요. 가운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제 바로 뒤 공간이에요. 이게 공간입니다. 이건 조금 더 뒤쪽이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해요. 이건 참고로 그쪽으로 가기 전에 머리 위 공간은 여기 가운데가 좀 더 적어요. 아마 손가락 5개 정도지만 왼쪽으로는 손을 완전히 펼칠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완전히 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꽤 괜찮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뒷좌석이 조금 더 딱딱하고 심지어 더 낮은데도 조금 더 딱딱하긴 하지만 여기 앉아도 정말 편해요. 와, 놀랍네요. 그러니까 저는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중거리 여행도 아무 문제 없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시보드 디자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제 관점에서 보면 운전자 시야에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고 인체공학적으로도 꽤 좋아요. 그리고 현대적이고 멋지게 생겼어요. 심지어 센터 콘솔의 스크린도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정말 훌륭해요. 이 스티어링 휠도 있는데 스포티하고 멋져 보여요. 그리고 이 콕핏, 디지털 콕핏이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대시보드의 이 아름다운 디자인, 선들과 모든 요소들이 정말 현대적이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기 앞쪽에는 아까 보셨듯이 앞유리에 이중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디자인은 뒷문과 매우 비슷하지만 사용된 소재는 다릅니다. 윗부분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어요. 플라스틱은 더 이상 없고 모든 곳이 부드럽습니다. 손잡이도 동일해요. 여기에도 뒷좌석과 같은 고급 소재가 사용됐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 이 부분도 부드러운 소재이며 그리고 제나이저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옵션 사양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아래쪽에도 또 다른 스피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동식 미러 조절 버튼, 열선 미러, 접이식 미러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문 조작 버튼과 창문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창문을 잠글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에는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이 부분은 플라스틱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코다나 폭스바겐 티구안에서는 이 부분이 직물 카페 소재였던 것 같은데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게 큰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이점이긴 합니다. 입구는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아래쪽에는 회색으로 쿠프라라고 적혀 있고 이 부분은 밤에는 LED로 빛이 납니다. 정말 멋지게 보여요. 이 버전의 알루미늄 페달도 정말 멋집니다. 카펫조차도 쿠프라라고 적혀 있고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이코 NYL 재생 나일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카펫조차도 재생 소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멋진 점은
카페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가죽 시트도 있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전동식 시트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시트 위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시트의 전동 위치를 3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트의 길이 조절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든 위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게 내부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고 앞좌석들도 같은 큐프라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요, 정말 흥미롭게 보입니다. 헤드레스트도 아주 부드럽고 그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쿠프라의 디자인이 들어간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마치 베개처럼 부드럽고 가운데에는 마이크로 파이버 소재가 있고 양쪽에는 친환경 가죽과 측면 지지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트가 약간 더 확장되어 중앙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서 앉았을 때 아주 편안한 자세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조명과 안개등을 켜고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와 버튼이 있어서 매우 유용하고 사용하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자동 모드로 설정해 볼게요. 조금 더 위쪽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고 재활용 소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전체에 고무 재질이 사용되어 있어요. 대시보드에도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송풍구 디자인도 멋집니다. 정말 흥미로운 디자인이에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에도 이런 흥미로운 디자인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문 주변의 시야도 아주 좋습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거울로도 시야가 잘 확보됩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괜찮아요. 시야는 좋은 공기역학을 갖추는 것이 더 낫고, 그리고 시야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A필러도 꽤 얇아서 창문 주변의 시야가 좋습니다. 중앙 거울로도 시야가 꽤 좋고 뒷창문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서리 쪽에 약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차량은 기본으로 후방 카메라가 제공되고 옵션으로 360도 카메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앙 부분에도 다시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암레스트는 열 수 있고 안에 LED가 달린 엄청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보세요. 제 손의 절반 정도를 안에 넣을 수 있을 정도예요. 센터 콘솔도 정말 흥미로운데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정말 독특합니다. 여기에도 구리색 포인트가 있고 컵홀더 2개, 약간의 수납 공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홀드, 물리 버튼, 비상등, 물리 버튼이 완벽하게 이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위쪽에는 트랙션 컨트롤과 락 버튼이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점이 정말 완벽합니다. 정말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 물리 버튼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서 무선으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조금 앞쪽에는 USB 포트 2개도 있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구리색으로 정말 멋지게 보이는 송풍구 2개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위치도 정말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글러브 박스가 있는데 정말 크고 넉넉합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좋은 품질의 소재와 이 부분을 둘러싼 아주 멋진 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외계인 피부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진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건 완벽해요. 운전자는 정말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차가 저를 위해 설계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하는 게 맞죠. 운전할 때 모든 정보를 최대한 잘 볼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기능도 아주 쉽게 바꿀 수 있고 모든 게 편리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잘 배치되어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 쿠프라가 운전자 쪽으로 가장 많이 기울어진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곧 멀티미디어로 넘어갈게요. 그러니 이 부분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옵션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제 관점에서 스티어링 휠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품질도 정말 훌륭해요. 이 부분은 타공 처리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주변에는 이런 구리색 디자인과 로고가 있어요. 물리 버튼도 딱 필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동 정지 버튼은 여기 있어요.
다양한 주행 모드도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쿠프라, 인디비주얼, 노멀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로 들어가면 컴포트 모드, 퍼포먼스 모드,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인디비주얼 설정으로 들어가면 스티어링 휠, 엔진, 에어컨, 공조장치까지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에 DCC가 있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럼 서스펜션과 승차감 수준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설정을 위한 물리 버튼이 조금 더 위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파일럿과 트래블 어시스트 같은 기능을 위한 버튼이죠.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시려면 시승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에도 물리 버튼이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화면을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곧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 버튼들로부터 뷰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것도 곧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수동으로 기어를 변경할 수 있는 패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스토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어 셀렉터입니다. 여기서 후진, 스포츠 모드, 드라이브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능들이 스티어링 휠 뒤에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승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콕핏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여기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속도와 RPM을 볼 수 있죠. 가운데에는 온도가 표시되고 여기에는 G미터가 보입니다. 아래쪽에는 차량이 에너지를 얼마나 회수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말 많은 정보가 있지만 더 스포티한 방식으로 화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PM도 볼 수 있죠.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지고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정보들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어떤 정보를 보고 싶은지 온도,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주행거리, 배터리 정보 또는 소비량 등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행 시작 이후의 소비량이나 주행 시작 이후의 트립 정보도 볼 수 있죠. 정말 멋진데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설정할 수 있고 G미터, 길 안내, 나침반, 연결 상태, 모바일 연결, 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또는 해당 정보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앙 부분에서는 소비량이나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고 또는 이 운전자 보조뷰를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훌륭합니다. 또한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도 바로 이 스티어링 휠에 있습니다. 저는 이 화면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문제없이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조금 더 위쪽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바이저 보호대와 거울 LED 조명도 있습니다. 또한 SOS 버튼과 마이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LED 조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서의 시야는 이미 전에 보셨죠. 이제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약 13인치 화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걸 깜빡했네요. 이 차량은 이 주변과 대시보드 전체에 LED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지게 보여요. 그리고 사각지대 경고등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거울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하단에는 온도와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변경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에는 항상 화면에 공조 시스템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으로 아주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풍 속도를 바꿀 수도 있고 원하는 다른 설정들 공기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뒷좌석까지 동기화할지 등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쪽으로 들어가서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어케어, AC, 최대 열선 스티어링 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추가 설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정말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며 그 메뉴로 들어가는 것도 매우 빠릅니다. 상단에서는 위아래로 슬라이드 할 수도 있고 여기에도 켜고 끌 수 있는 몇 가지 바로가기가 있으며 차량의 정보도 일부 표시됩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항상 화면에 몇 가지 바로가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기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드라이브 모드, 즉 다양한 주행 모드를 추가했습니다. 배터리도 추가했는데 여기서는 배터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지금 엔진이 작동 중이고 이 순간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등 현재 상황에 따른 에너지 흐름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는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멋진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주행 가는 거리도 표시됩니다. 배터리 관리 기능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충분하다면 나중을 위해 배터리 잔량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배터리가 많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할 수도 있고 배터리가 충분하다면 전기 모드로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제동 강도도 낮음, 자동, 높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충전에서는 최대 충전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충전 일정을 예약할 수 있고 이 정보, 그리고 설정에서는 배터리 케어 모드와 몇 가지 다른 정보,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좋네요. 다음은 차량 메뉴로 가장 중요한 안전 설정들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등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어시스트 시스템도 있는데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운전자 경고 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양한 안전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래픽이 마음에 듭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메뉴에서는 헤드라이트부터 모든 차량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HHD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설정이 아주 많습니다. 비가 올 때 자동으로 켜지는 헤드라이트와 기타 여러 설정, 그리고 트래블 모드 오른쪽 또는 왼쪽도 있습니다. 영국처럼 다른 나라에 가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러 설정이 있습니다. 컴포트 라이트와 애니메이션, 집에 도착했을 때 켜지는 라이트의 지속 시간 등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몇 가지 다른 설정들도 있습니다. 테일라이트는 꺼짐, 애니메이션,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두겠습니다. 방향 지시 등은 클래식 또는 다이내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을 한번 볼게요. 좋네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있습니다. 미러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슬라이드하면 브레이크 설정이 나옵니다. 창문 열기, 닫기, 와이퍼, 회생 제동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실내에서는 계기판에서 추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도 있고 바로 여기에서 시트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경고음은 참고로 안전벨트 때문입니다. 여기 상태창에서는 차량의 주행 데이터 오류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고 주행 및 연비 정보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단기, 주유 이유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는 홈 버튼입니다. 여기가 홈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페이지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곳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면 원하는 대로 전환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위쪽에 P 아이콘도 있습니다. 주차 모드로 들어가면 파크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시승 영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가 있어서 여기에서 정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측면 카메라,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를 모두 볼 수 있고 2차선 및 트래픽 어시스트 기능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메인 메뉴 버튼입니다. 여기에서는 라디오, 전화, 풀링크 등 차량의 모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대폰을 연결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연결도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운드 설정이 있습니다. 사운드 설정을 아주 쉽게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포커스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프라 어시스트 기능도 있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차량 정보도 있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충전 기능과 주행 모드도 있습니다. 조명 설정에서는 차량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을 선택하거나 끌 수 있고
또는 주행 모드에 맞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명 작동법은 밤에 별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선 일반 설정, 단위, 언어, 시간과 날짜 등 모든 기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네트워크 설정이 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모바일 기기, 정보 및 구성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여전히 열선 시트가 포함된 시트 설정이 있고 자동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비 항목에서는 서비스 시기나 앱 업데이트 시기를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점이 있는데 아마 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옵션으로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쿠프라의 내비게이션도 최근 몇 년간 매우 좋아졌습니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최신 폭스바겐 차량의 내비게이션만큼 좋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여러분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세요.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폭스바겐 그룹의 기술을 적용한 꽤 괜찮은 가격의 견고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승기를 놓치지 마세요. 거기서 도로에서의 느낌, 서스펜션, 시야, 연비 등 모든 정보를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